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제4주차 원격 강의가 되겠습니다. 정렬 부분으로는 제3강에 해당됩니다. 먼저 본 강의에 앞서서 몇 가지 전달사항 전달하고 이어서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포트 즉 과제물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제물 제출권에 대한 세부 사항은 우리 홈페이지 교습학습 시스템 강의실 메뉴에 보면은 공지사항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의 마치고 교수님이 올려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면은 공지사항란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제출 기간을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은 교수님께 문자 주시면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2일부로 추분에 접어들어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고 환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셔서 강의 청취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어서 우리 교재 페이지 470페이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그 돌아가면은 본 강의 오늘은 12장 7절입니다. 퀵 정렬이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 강의 자료 슬라이드 첫 번째 화면을 잠시 보세요. 12장 7절에는 퀵 정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 12장 8절은 히프 정렬, 마지막으로 12장 9절은 기수 정렬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정렬에서 네 번째 4주차 강의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메뉴의 타이틀이 퀵 정렬, 즉 영문으로 퀵 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퀵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보게 되면은 빠른 정렬이다, 빠른 정렬.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요 놈은 또 학자들이 분할 교환 정렬법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즉 파티션 익스체인지 소트라 그럽니다.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발표가 되었냐? 1962년에 호라는 학자에 의해서 발표가 되었고, 그리고 이 정렬의 특징은 많은 계량이 이루어져 가지고 오늘날 현재는 세즈윅이라는 사람이 1975년에 매듭 지은 프로그램이 가장 표준적으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교재 페이지 470페이지 퀵 정렬입니다. 그거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메뉴에 퀵 정렬의 컨셉추얼 그래 가지고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퀵 정렬이 뭔데? 평균적으로 매우 빠른 수행 속도를 자랑하는 정렬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강의 자료에 보니까 평균적으로 가장 빠른 정렬 방법이 뭐다? 퀵 정렬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뭐다?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퀵 정렬은 뭐다? 분할 정복법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문으로 divide and 뭐다? conquer라 그럽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게 퀵 정렬이다. 그리고 퀵 정렬은 합병 정렬과 비슷하게, 합병 정렬은 우리 앞 강의 차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머지 소트라 그러죠. 그래서 그거하고 좀 비슷하게 전체 리스트를 두 개의 부분 리스트로 일단은 분할을 하고 각각의 부분 리스트를 다시 뭐다? 퀵 정렬하는 전형적인 뭐다? 분할 정복법을 사용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강의 자료에 보니까 세 번째, 리스트를 두 개의 부분 리스트로 비균등 분할하고 각각의 부분 리스트를 다시 퀵 정렬한다. 즉 재기 호출한다. 여기에 재기 호출은 다른 말로 뭐다? 순환 호출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강의 자료에 아래쪽에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70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그림 12-22에 퀵 정렬은 피봇을 기준으로 두 개의 리스트로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에 해당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퀵 정렬은 교재에 가보면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느냐? 비균등하게 분할한다라고 되어 있고, 먼저 리스트 안에 있는 한 요소를 피벗으로 선택을 한다 그럽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재 보면은
피봇을 선택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를 피봇으로 하자면, 그러면 첫 번째 요소 같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앞에 이 5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자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봇보다 작은 요소들은 모두 피봇의 왼쪽으로 옮겨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옮겨지고, 피봇보다 큰 요소들은 모두 피봇의 오른쪽으로 옮겨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봇을 중심으로 왼쪽은 피봇보다 작은 요소들로 구성되고, 즉 작은 숫자로, 오른쪽은 피봇보다 큰 요소들로 구성이 된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피봇을 제외한 뭐다? 왼쪽 리스트와 오른쪽 리스트를 다시 정렬하게 되면은 전체 리스트가 정렬된다. 여기에 정렬은 뭐가 된다? 퀵 정렬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그림을 보니까 피봇을 뭐라고 5를 정했다. 그래서 5를 통해 가지고 왼쪽에는 뭐다? 5보다 작은 값을 전부 정렬을 했고, 오른쪽은 피봇보다 큰 값을 이렇게 정렬을 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정렬을 하니까 맨 왼쪽부터 뭡니까? 처음에는 자 1차원 배열에 들어가 있는 값이 5부터 마지막 7까지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데, 이 피봇을 하나 정해가 정렬을 하고 나니까 뭡니까? 맨 왼쪽에는 1, 맨 오른쪽에는 뭐가? 7이 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요런 식으로 정렬이 된다. 그럼 여기서 잠시 이제 피봇이라 그러는데, 피봇은 우리가 어떤 교재를 보면은 우리 강의자료 슬라이드처럼 피벗이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피봇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럼 이거는 영어 사전적 용어로 말하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냥 원어 그대로 피벗 이렇게 되기하고, 두 번째는 회전축, 세 번째는 뭐다? 회전축으로 회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점을 중심으로 도는 행동이라 그럽니다. 또 동일한 의미로 중심을 잡고 있으면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우리는 피벗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기 전에 우리 교재 맨 아래쪽에 보니까 470페이지, 그러면 퀵 정렬은 어떻게 피봇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왼쪽 부분 리스트와 뭐다? 오른쪽 부분 리스트를 정렬할까? 이렇게 의문이 나옵니다. 그걸 보니까 지금까지 많은 순환 호출의 예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알아차렸겠지만 뭐다? 합병 정렬과 마찬가지로 퀵 정렬 함수가 다시 부분 리스트에 대하여 순환 호출이 되더라. 그래서 부분 리스트에서도 다시 피봇을 정하고 피봇을 기준으로 두 개의 부분 리스트로 나누는 과정이 되풀이 되더라. 그래서 부분 리스트들이 더 이상이 분할이 불가능할 때까지 나누어진다. 그러면은 정렬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자 뭐라고 나옵니까? 타이틀이 퀵 정렬 알고리즘이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71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게 되면은 퀵 정렬 알고리즘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니까 프로그램 12.6 거래가 퀵 정렬이라고 나오죠. 그죠? 요 부분에 해당된다. 그러면 방금 전 앞 슬라이드에서 우리 설명한 퀵 정렬 있죠. 그걸 C 언어로 작성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현재 우리 강의 자료 요 슬라이드 네모 박스 상자 안에 들어있는 요 대상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이 정렬 대상은 배열 리스트로서 정렬하여야 할 범위는 뭐다? 여기 보니까 레프트에서 뭐다? 라이트까지라고 가정하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보이드하고 퀵소트하고 괄호 안에 정수형으로 쓰겠다. 인테자 자 형을 선언했는데 1차원 배열 리스트를 정수형, 그 다음에 레프트도 인테자형, 라이트도 인테자형으로 이렇게 쓰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레프트와 라이트는 뭐다? 방금도 언급했듯이 퀵 정렬에 있어 가지고 정렬을 하여야 할 범위에 해당된다. 어디에서? 레프트에서 라이트까지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앞에 있는 요 인테자 리스트는 뭔데? 정렬 대상 배열 리스트에 해당되겠다. 그러면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레프트와 라이트 변수, 즉 요거는 인덱스 변수에 해당되는데, 요 로우는 뭘 의미하는데, 우리 교재에 가면 로우가 나오는데요. 로우는 왼쪽 부분 리스트를 만들 때, 라이트는 뭐 만들 때? 예? 오른쪽 부분 리스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인덱스 변수를 교재에 보면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설명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 보면은 정렬할 범위가 일단은 2개 이상의 데이터이면 이런 가정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와, 범위를 레프트에서 라이트가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요 네 번째 행에 가게 되면은 인테저 q 파티션하고 갈로한 리스트 컴마 레프트 컴마 그 다음에 라이트 컴마 우갈로 닫고 세미콜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파티션 함수를 호출하여 피벗을 기준으로 뭐다 2개 리스트를 분할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티션 함수의 반환값은 뭐다 피벗이 뭐가 된다 이치가 되더라. 그 다음에 오행에 보니까 퀵 언더바 소트하고 갈로 안에 리스트 컴마 레프트 컴마 q-1 갈로 닫고 세미콜론이 있죠. 그죠? 세미콜론. 이거는 레프트에서 뭐다 피봇 이치 바로 앞까지를 대상으로 뭐다 순환 호출한다. 근데 피봇은 제외한다. 피봇을 기준으로 왼쪽에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6행에 보니까 퀵 언더바 소트하고 갈로 안에 리스트 컴마 그 다음에 q 플러스 1 그 다음에 컴마 라이트 우갈로 닫고 세미콜론 있죠. 그죠? 요거는 피봇 이치 바로 다음부터 뭐다 맨 오른쪽 범위 끝까지 라이트까지를 대상으로 뭐다 순환 호출을 한다. 이거 역시도 중간에 뭡니까 피봇 값 있죠. 피봇은 제외하겠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다음 슬라이드는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분할 과정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우리 교재 몇 페이지냐면은 472페이지가 보면은 위에서 7번째 줄부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에서 7번째. 그래서 요거는 그립 12-23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는데 교재 맨 아래쪽에 보니까 퀵 정렬에서 피봇을 기준으로 2개의 리스트로 나누는 과정이다. 이래가 현재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요거는 결국은 뭔가 하니까 현재 우리가 배열 리스트에 보니까 값이 뭡니까? 맨 왼쪽부터 5와 3과 8, 4, 9, 1, 6, 2, 7이 리스트에 담겨져 있다면 그래서 이 리스트를 2개의 부분 리스트로 나누는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먼저 간단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피봇 값을 뭐다 입력 리스트의 첫 번째 데이터로 하자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보니까 5 있죠. 첫 번째 값 이게 피봇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쪽에 보니까 하살표 보면 로우가 있고 오른쪽에 하이가 있습니다. 맨 왼쪽에는 레프트 오른쪽에는 라이트가 있죠. 그죠? 이거는 정렬날 범위가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피봇 값은 5가 되더라. 5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2개 인덱스 변수가 아까 맨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도 얘기했듯이 로우와 뭐가 있다. 요 오른쪽 보면 하이 있죠. 요걸 이용하도록 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로우는 왼쪽 부분 리스트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인덱스 변수가 라이트는 오른쪽 부분 리스트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이 말. 그래서 인덱스 변수 로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탐색하다가 요 로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탐색을 하다가 피벗보다 큰 데이터를 찾으면 큰 데이터가 여기는 뭐가 됩니까? 8이 되겠죠. 그죠? 요걸 찾으면 일단은 멈춘다. 그리고 인덱스 변수 하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끝에서 왼쪽으로 옵니다. 거꾸로 이렇게 탐색을 해 가다가 피벗보다 작은 데이터 여기서는 뭐가 피봇이 값이 5니까 5보다 작은 게 2죠. 그죠? 그래서 요 작은 데이터 2를 찾으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탐색이 멈추어진 이치는 뭐다? 각 부분 리스트에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다. 그래서 따라서 로우와 하이가 가리키는 두 데이터 요 있죠? 하이 오른쪽에 있고 로우가 왼쪽에 있죠? 이 두 데이터를 뭐한다? 서로 뭐한다? 교환을 한다. 그럼 뭐가 됩니까? 여기 있는 하이 쪽에 있는 2가 뭡니까? 이 로우 쪽에 오겠죠. 2가. 그럼 여기 있는 8이 어디 됩니까? 하이 쪽에 역으로 교환이 되더라 이 말이죠. 따라서 이러한 탐색 교환 과정은 뭐다? 로우와 하이가 엇갈려 지나지 않는 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럼 밑에 여기도 반복, 여기도 반복.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드디어 여기 와서 이제 엇갈리게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알고리즘이 진행되면서 언젠가는 로우와 하이가 엇갈려서 지나가게 되면서 뭐한다? 멈추게 되더라. 이때 하이가 가리키는 데이터 뭐가 1이 됩니다. 1. 아시겠죠? 요 하이가 가리키는 데이터 1이죠. 자, 1과 피벗 5를 뭐다? 교환을 하게 되면 이 두 개를 교환한다. 이 말. 아시겠죠?
교환을 하게 되면은 피벗을 중심으로 왼쪽 리스트에 있죠. 왼쪽 리스트 여기야. 요거는 뭡니까? 피벗을 중심으로 왼쪽 리스트에는 뭐다? 피벗보다 작은 데이터만 존재하게 되고, 또 오른쪽 리스트에는 피벗보다 큰 데이터만 존재하게 되더라.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로우와 하이를 왼쪽과 오른쪽에서 출발시켜 가지고 뭐다? 부적절한 데이터를 만나게 되면 교환을 해주고, 아니면 계속 진행하다가 서로 엇갈리게 되면 멈춰, 이 스탑이라고 되어 있죠. 멈춘다. 멈춰서 피벗을 중앙 이상과 같은 멈춰가지고 피벗을 뭐다? 중앙으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시키니까 중앙에 이게 뭐갑니까? 피벗값 5가 이어 들어와 있죠. 맨 아래쪽에 보니까. 자, 되면은 피벗을 기준으로 뭡니까? 왼쪽과 오른쪽 뭡니까? 두 개의 리스트로 나누고 되더라. 자, 요 과정을 현재 그림 12-23에 나누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 자,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메뉴의 타이틀이 뭐라고 나옵니까? 파티션 함수라고 나옵니다. 파티션 함수. 파티션은 뭘 분할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7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은 프로그램 12.7 그래가 파티션 함수 그래가지고 현재 소스 코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자, 여기는 이제 촉이고, 6형부터 보면은 여기 로우 이꼴 레프트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거는 세미콜론 대가 있는데, 레프트의 값을 로우라는 변수에 집어넣어라, 이런 의미인데,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일단 그 아래쪽에 보니까 하이는 라이트 플러스 1대가 있고, 그 다음에 피봇 뭡니까? 리스트 갈로 열고 레프트 갈로 닫고 세미콜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로우는 레프트 플러스 1에서 출발을 하고 두 화일 루프에서 먼저 증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가는 거 두 문 나오죠. 두 화일, 두 화일. 그 이어가지고 로우는 먼저 이렇게 플러스 증감 한사를 증감 연산자를 사용해서 증가를 시켜준다. 그 다음에 하이 있죠. 하이 요 놈은 라이트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제 출발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두 화일 루프에서 먼저 뭐 한다? 감소를 시킵니다. 이 아래쪽에 보면은 하이 마이너스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정렬할 리스트의 가장 왼쪽 데이터를 어디로? 피벗으로 선택합니다. 피벗으로. 그 피벗 선택하는 게 요 세 번째 줄에 보니까 피벗 뭐다? 이꼴 리스트하고 갈로 열고 레프트 갈로 닫고 세미콜론 되어 있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리스트 중에 왼쪽 것을 뭐다? 피벗 값으로 뭐다? 선택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과정은 로우와 하이가 교차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라, 그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리스트 로우가 피벗보다 작으면은 계속 로우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 리스트 하이가 피벗보다 크면은 계속 뭐다? 하이를 뭐한다? 증가시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비교하는 거는 로우가 피벗보다 작으면 여기 있고, 하이가 피벗보다 크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로우와 하이가 아직 교차하지 않았으면은 뭐다? 리스트 로우와 리스트 하이를 뭐다? 서로 교환해주나요? 리스트 로우와 리스트 하이를 뭐다? 의미에 뭡니까? 공간, 템프 변수를 사용해가지고 서로 교환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 로우와 하이가 교차하였으면 그 교차하였다라는 것은, 자, 여기 있죠. 요 밑에 여기. 교차하였으면은 반복을 종료를 하라. 그리고 피봇을 중앙에 위치시킨다.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피봇의 위치를, 요 리턴 하이라고 되어 있죠. 요걸 뭐다? 반환해주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렇게 여러분들 소스 코드를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타이틀이 이제 전체 과정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에 474페이지 쫓아가 보면은 그 윗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림, 요 아래쪽에 요 그림 있죠. 요거는 우리 교재로 말하면 뭐다? 그림 12-24가 되겠다. 거기 보니까 퀵 정렬의 전체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12-24 요걸 보면은 요 마지막 상태는 보니까 피봇 5를 기준으로, 요 아래쪽 있죠. 요 피봇 값 5를 기준으로
왼쪽 리스트는 1, 2, 3, 4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피벗보다 작은 데이터로 구성되고 오른쪽에 보니까 6, 7, 8, 9 있죠. 그죠? 요 오른쪽 리스트는 피벗보다 큰 데이터들로 구성되어 리스트가 분할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두 개로.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이 상태에서 뭐다? 피벗 요 5는 전체 리스트가 정렬 상태에서 이미 뭐다? 제 위치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요 피벗을 제외한 왼쪽 리스트, 즉 뭡니까? 예? 요로 말하면은 1, 3, 2, 4를 독립적으로 다시 퀵 정렬을 하는 겁니다. 또한 오른쪽에 있는 요 있죠. 9, 6, 8, 7 있죠. 요걸 다시 퀵 정렬 한다면은 현재 우리 그림 아래처럼 전체 리스트 요렇게 정렬이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림 요 12-4는 뭡니까? 전체 리스트가 정렬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색상이 있죠. 녹색 연한 거 있죠. 자, 이런 것은 전부 뭐다? 피벗을 나타낸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파티션 함수라고 타이틀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474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게 되면은 프로그램 12.8 그래가 퀵 정렬 소스 코드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방금 위에서 한 그런 과정을 수행하는 코드를 프로그램 12.8에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12.8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레프트와 라이트는 인수로 전달된 정렬할 리스트의 범위를 뜻하고 메인 함수에서는 n개의 요소를 전체 리스트를 뭐한다? 퀵 정렬하기 위해 가지고 퀵 소트 갈로 열고 0,n-1을 호출한다. 알겠습니까? 호출하는 거는 요 소스 코드 요 중간 아래쪽에 보세요. 퀵 소트하고 갈로 열고 리스트 0,n-1. 자, 오른쪽에 주석을 뭐다? 퀵 정렬 호출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에 해당되겠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보니까 현재 보니까 요 내용은 우리 교재 소스 코드 내용은 페이지 475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게 되면 보이드 퀵 소스트하고 각 변수를 인테저형으로 쓰겠다고 리스트 배열 변수하고 레프트 라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if 뭡니까? 조금은 얘가 비교를 하죠. 레프트가 라이트가 작나. 그 다음 인테저 q 파티션 함수를 써가지고 자 레프트에서 라이트까지 뭡니까? 리스트를 뭡니까? 나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뭡니까? q-1을 해주죠. 레프트가. 그 다음 라이트는 뭡니까? 플러스 1을 하죠.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탐색하고 야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탐색하니까. 그 다음 이 아래쪽에 보니까 인테저 i 변수 썼고 a는 뭡니까? 맥스 사이즈라고 썼죠. 그죠? 이 맥스 사이즈는 우리 교재 앞에 보면 뭡니까? 요소를 10개 사용하겠다고 샵 디파인 거래가 전처리기에 정의를 해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srand 타임 널 있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값을 가지고 뭡니까? 난수 생성을 만들어서 출력하겠다 이 말. 알겠죠? 그거 복원하는 건 리스트 i 꼴 뭐다? 랜드 퍼센테이지 100 세미콜론 대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와서 퀵 정렬 호출하고 그 다음 폼을 써가지고 뭡니까? 초기 값이 i가 제로고 조건식이 뭡니까? i가 n보다 작냐? 그 다음에 뭡니까? 증감식은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돼가 있죠. 그 다음 프린트 문의 해가지고 화면에 리스트 순서대로 출력을 하겠죠. 그죠? 퍼센트 대신 많으니까 10진수로. 그 다음에 프린트 문의가 슬래시 n 한 줄 개인이 이루어지겠죠. 리턴 값은 제로 이렇게 좋네요. 자, 요게 우리 교재 페이지 475페이지에 오른쪽에 소스 코드 그 중간 아래쪽에 보면은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한 페이지 476페이지 넘어가게 되면은 퀵 정렬된 실행 결과가 나옵니다. 16부터 24, 25 이래가 마지막 뭡니까? 93, 96 이렇게 정렬이 되어 가지고 결과가 나온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퀵 정렬 복잡도 분석하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어디에 페이지 476페이지 가게 되면은 메뉴의 바로 밑에 중간쯤 보면은 그림 12- 뭐가 나온다?
25가 나오죠. 퀵 정렬에서의 최선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보니까 자, 이미 원수 계수 n이 있습니다. n이 2의 거듭 제곱이라고 가정하고 만약에 퀵 정렬에서의 리스트 분할이 항상 리스트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은 합병 정렬의 복잡도 분석과 마찬가지로 n개의 레코드를 가지는 리스트는 2분의 n, 4분의 n, 8분의 n 마지막에 가서는 뭡니까? 2k분의 n의 크기로 나누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1이 될 때까지 나누어지게 되므로 뭡니까? 2k분의 n 이꼴은 1일 때까지 나누어질 것이고 따라서 k 이꼴 뭡니까? 로그 제곱 n개의 패스가 필요하게 되더라. 그래서 각각의 패스에서는 뭐다? 전체 리스트의 대부분의 레코드를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평균 n번 정도의 비교가 이루어지므로 퀵 정렬은 비교 연산을 총 어떻게? n 로그 제곱 n번 실행하게 되어 비고 n 로그 제곱 n의 복잡도를 가지는 알고리즘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 레코드의 이동 횟수는 비교 횟수보다 뭐한다? 적음으로 무시할 수가 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걸 그대로 우리 강의 자료에 정리해 놓은 게 여기 보면은 맨 윗줄에 최선의 경우 뭡니까? 퀵 정렬의 복잡도를 분석해 보니까 거의 균등한 리스트로 분할되는 경우 자 패스 수는 뭡니까? 로그 뭡니까? 에? 우리 교재처럼 n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패스 진행되는 그 개수를 보여주고 최종적으로 뭡니까? n까지 자 로그 n 이라 되는데 n이 로그 n부터 크다 되고 각 패스 안에서의 비교의 수는 n이다. 그래도 총 비교의 수는 뭡니까? n 로그 n 이래 되어 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n 로그 n 그 다음에 총 이동 횟수는 뭐다? 마지막에 비교 횟수에 비하여 적음으로 뭐다? 무시가 가능하다. 뭐가? 퀵 정렬. 자, 그런 의미가 되겠다. 참고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퀵 정렬 복잡도 분석이라고 되겠습니다. 퀵 정렬 복잡도 분석.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내용 그대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요 갈로에 보니까 컨트하고 피리어드 점 있죠. 이거는 컨티뉴 계속 앞장 이어서 한다는 그 축약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76페이지 맨 아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맨 476페이지 맨 아래 가게 되면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한번 여러분들 잠시 보시면은 자 퀵 정렬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그림 12-26 알겠습니까? 그림 12-26은 어디에? 우리 교재 477페이지 맨 위에 가만 있습니다. 그거 보면 26의 퀵 정렬에서 최악의 경우 하면서 요런 그림이 하나 오른쪽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최악의 경우, 즉 갈로에 보니까 뭡니까? 에? 극도로 불균등한 리스트로 분할되는 경우다. 이래 되어 있죠. 그래서 교재 보니까 퀵 정렬에서 최악의 경우는 그림 12-26처럼 리스트가 계속 불균형하게 나누어지는 것이다. 자, 이런 경우에는 뭐다? 퀵 정렬의 패스의 개수는 n이 되고 여기 보면 패스 개수는 n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한 번의 패스에서 평균 n번 정도의 비교 연산이 필요하므로 알겠습니까? 비교 연산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각 패스 안에서의 비교에서는 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므로 거의 비고 n 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 복잡도가 된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다음과 같이 이미 정렬된 리스트에 대하여 퀵 정렬을 실행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에는 뭡니까? 리스트 첫 번째 레코드를 피벗으로 설정하면 다음과 같이 왼편 리스트가 텅 비게 되는 불균형 분할이 연속해서 이루어진다. 예? 왼쪽 이하가 텅 비어진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총 비교 횟수는 n제곱이고 총 이동 횟수는 뭐다? 무시 가능하다. 뭐가? 퀵 정렬. 그래서 예전 방금 얘기한 이미 정렬된 리스트를 정렬할 경우에는 예? 불균형 분할이 연속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왼쪽 요 리스트는 텅 비게 되더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퀵 정렬은 뭐다? 평균적인 경우에 시간 복잡도가 뭡니까? 비고 n 로그 제곱 n으로 나타나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히 비고 n 로그 제곱 n의 복잡도를 가지는 다른 정렬 알고리즘과 비교하였을 때도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뭐가? 퀵 정렬에. 따라서 퀵 정렬이 불필요한 데이터의 이동을 줄이고 먼 거리의 데이터를 교환할 뿐만 아니라 한번 결정된 피벗들이 뭐다? 추후 연산에서 줘야 되는 특성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퀵 정렬은 속도가 뭐한다? 빠르고 추가 메모리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정렬된 리스트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행 시간이 뭐다? 더 많이 걸리는 등의 단점도 있더라. 이러한 불균형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뭡니까? 피벗을 선택할 때 단순히 리스트의 왼쪽 데이터를 사용하는 대신에 보다 뭐다? 리스트의 중앙 부분을 분할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선택한다.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리스트 내의 몇 개의 데이터 중에서 중간값, 그걸 뭐다? 여기 보니까 미디움 되어 있죠. 미디움. 예? 이걸 다른 말로 메디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 시간 같은 데 보면 이걸 중간값 안 하고 뭐라 그런다? 중위수라 그래요. 중간값을 뭐다? 피벗으로 선택하면은 불균등 분할이 뭐다? 완화할 수가 있더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간값을 피벗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리스트 왼쪽과 오른쪽 중간의 3개 데이터 중에서 뭐다? 중간값을 선택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더라. 퀵 정렬에서 그 중간값을 선택하는 방법을 우리 교재 보니까 477페이지 중간 맨 밑에 보니까 뭐랬고 median of 뭐다? 3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3개의 값 중에 중간값을 취한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타이틀이 힙이란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요 내용은 우리 교재 페이지 479페이지 쫓아가 보세요. 479페이지 쫓아가면 맨 아래에 히프 정렬 거래가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자 1학기 때 여러분들 자료구조 1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저 앞에 제9장 있죠. 제9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거는 페이지 326페이지입니다. 그거가 9.3 거래가 히프. 그 히프 개념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해당돼요. 그래서 사실 이번 시간에는 이걸 뭐 안 다루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또 2학기 때 그 자료구조 2를 처음 그 수강 신청한 학생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따로 제가 요 부분을 또 슬라이드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해가지고 잠깐 설명하고 마지막 기술 정렬로 넘어가려고 자, 요 내용을 넣었다라는 걸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재 479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니까 히프 정렬 개념이 나오는데 그거 보기 뭐라고 설명해 놨냐? 잠시 한번 보세요. 히프는 구장의 우선순위 Q에서 QUEU입니다. Q에서 자세히 다룬 바가 있더라. 그래서 히프의 응용으로 히프 정렬도 간단히 소개했다. 히프는 뭐다? 우선순위 Q를 완전 이진 트리로 구현하는 방법으로 완전 이진 트리는 항상 부모 노드 자 여기 보세요. 부모 노드에 보니까 요소 값이 9가 있죠. 여기에서 뻗어나온 이 노드 가지수가 뭐다? 항상 이렇게 2개로 구성됩니다. 7하고 6처럼 7도 보니까 아래쪽에 자식 노드가 5하고 4 이렇게 2개로 구성되죠. 이런 걸 우리는 완전 이진 트리라고 한다. 자 따라서 우선순위 Q를 완전 이진 트리로 구현하는 방법으로 히프는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쉽게 추출할 수 있는 자료구조다. 그래서 히프에는 최소 히프와 최대 히프가 있고 정렬에서는 최소 히프를 사용하는 것이 프로그램이 더 쉽더라. 그래서 최소 히프는 뭐다? 부모 노드의 값이 자식 노드의 값보다 작다 이 말.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최소 히프의 루트 노드는 가장 작은 값을 가지게 되고 최소 히프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정렬할 배열을 먼저 최소 히프로 변환한 다음에 가장 작은 원소부터 차례대로 추출하여 정렬하는 방법을 우리는 힙소트라고 한다. 그래서 히프는 1차원 배열로 쉽게 구현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먼저 최소 히프를 만들고 숫자들을 차례대로 삽입을 한 다음에 최소값부터 삭제하면 된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재본의 9장을 참조하라 그러죠. 그럼 여기서 잠시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앞에 갖다 놓고 우리 교재 저 앞에 페이지 326페이지에 한번 쫓아가 봅니다. 326페이지 가게 되면은 저 아래쪽 중간에 9.3 히프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히프 개념이 보니까 우리 교재는 히프를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덤이라고 되어 있다. 컴퓨터 분야에서 히프는 완전 이진 트리 기반의 덤이와 모습이 비슷한 거다. 특정한 자료 구조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그림 9-4에 보니까 일상생활에서의 히프에 의해 그래가지고 왼쪽은 뭡니까? 병을 이래 쌓아놨고 오른쪽은 뭡니까? 예? 주말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빨래 있죠 빨래.
빨래를 모아놓고, 오른쪽은 뭡니까? 시골 같은데 여러분들 논이나 밭 옆에 보면은 농부 아저씨들이 뭐 봄이나 해마다 뭐 여름에 뭐 씨앗을 이래 넣기 전에 논을 뭡니까? 우리 장만한다 그러죠. 그거 보면 여 태비 있죠, 태비. 걸음 쌓아놓은 모양입니다. 더미. 알겠습니까?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 교재 페이지 327페이지 맨 위에 가니까 현재 뭐가 나옵니까? 히프는 여러 개의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나 가장 작은 값을 빠르게 찾아내도록 만들어진 자료구조다. 그래서 히프는 간단히 말하면 뭐다? 부모 노드의 키 값이, 여보세요, 에? 부모 노드의 키 값이 자식 노드의 키 값, 여기 자식 노드의 키 값이 있죠, 오른쪽에. 이거 값보다 항상 뭐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이진트리를 말한다. 응? 그래서 우리 아래쪽에 그림, 이게 그림 교재 9-5 히프트리 A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7하고 6은 자식 노드고 9는 뭐다? 부모 노드다. 루트 노드. 그리고 이 9의 값이 뭡니까? 자식 노드보다 항상 크죠. 그 다음 왼쪽에 7은 뭡니까? 요 자체만 봤을 때는 잘라서 7은 부모 노드에 해당되고, 밑에 있는 거 요거는 뭡니까? 자식 노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값보다 항상 크죠. 그 다음 왼쪽 틀이 요걸 또 잘라서 보면은 5가 부모 노드인데 밑에 자식 노드 2하고 1 있죠. 이것보다는 항상 크더라. 자, 이렇게 히프 구조는 구성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트리가 히프다. 어떻게? 히프 트리에서는 중복된 값을 허용하며 유의하라. 이런. 그래서 이진 탐색 트리에서는 중복된 값을 허용하지 않았었다. 그래 아시고, 그 다음에 교재고 중간에 보니까 다른 용어로 이야기하면 히프 안에서 데이터들은 느슨한 뭐다? 정렬 상태를 유지하는데, 즉 뭐다? 큰 값이 상위 레벨이 있고, 우리 현재 그림 보면 큰 값이 메뉴에 상위 레벨이 있습니다. 작은 값이 하위 레벨이 있다는 정도다. 밑에 여기 76 작은 값이죠. 그래서 히프의 목적은 뭐다? 삭제 연산이 수행될 때마다 가장 큰 값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갈로에 보니까 가장 큰 값은 루트 노드에 있다. 여기 각각 루트 노드에 있죠. 오른쪽에 보니까 3하고 2는 자식 노드인데 부모 노드 6은 뭡니까? 응? 가장 큰 값이니까 루트 노드에 놓여 있다. 그래서 전체를 정렬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히프는 완전 이진 트리, 즉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 교재 327페이지 아래쪽에 그림 9-6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했는 게 메뉴에 보니까 각 노드의 키들이 다음 식을 만족하는 완전 이진 트리가 뭐다? 히프라는 거라고 밑에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히프의 종류는 그러면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대 히프라 그래가 맥스 히프가 있고, 또 하나는 뭐다? 최소 히프 그래가 미니 히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내용만, 이 단어 의미만 이해를 해도 알 수가 있어요. 최대 히프는 오른쪽 여기 뭡니까? 그림 구조를 한번 보세요. 이 각각의 노드가 있는데 가장 루트 노드에 뭡니까? 가장 큰 값이 들어있죠. 최소 히프는 뭡니까? 자, 오른쪽 그림 구조가 이랬는데 가장 루트 노드 있죠. 부모 노드, 상위 노드. 가장 작은 값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나오느냐? 328페이지 가보세요. 328페이지 메뉴에 가게 되면은 히프 종류 그래가지고 뭐다? 히프에는 두 가지 종류의 히프 트리가 존재한다. 그죠? 하나는 뭐다? 현재 요 우리 강의 자료 요 슬라이드에 보고 있듯이 위에 해당됩니다. 요 그림처럼 부모 노드의 키 값이 자식 노드보다 큰 최대 히프다. 그래서 맥스 히프라 그러고, 또 하나는 반대로 노드의 키 값이 자식 노드보다 작은 최소 히프다. 미니멈 히프다. 그게 아래쪽 요 그림이 되겠다. 그래서 두 가지 히프는 단지 뭐다? 부등호만 달라지고 뭐다? 나머지는 완전히 동일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뭐다? 편의상 최대 히프만을 따르기로 하겠다. 우리 교재에서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자, 우리 강의자를 보니까 이 아래쪽에 뭐, 예? 요 두 개를 서로 이제 비교를 해보세요. 요 부등호, 중간에 부등호만 다르죠. 최대 히프는 부모 노드가 자식 노드보다 크거나 같다. 아래쪽에 최소 히프는 뭐다? 부모 노드가 자식 노드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작거나 같으니까 메뉴에 있는 부모 노드가 뭡니까? 자식 노드보다 작더라, 이 말. 자, 이런 종류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히프 높이가 나오죠.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328페이지 히프 구현 바로 위에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요거는 지금 뭐 교재에 따로 그림이 없습니다. 별도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N개의 노드를 가지고, 여기 보는 노드 있죠? 9, 6, 7, 4, 5, 2, 1, 3, 3, 2 있죠? 그럼 이거는 노드가 몇 개입니까? 이거는 한 개 뭐다?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즉 N개의 노드를 가지고 히프의 높이는 비고 로그 N이다. 히프는 완전 이진트리고 마지막 레벨 H를 제외하고는 각 레벨 I의 뭐다? EI 플러스 한 개의 노드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여기 9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는데, 그대로 하면은 자 EI 마이너스 한 개의 노드가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보니까 요거는 어떻게 해서 뭡니까? 1이 나오노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레벨이 1단계니까 2i니까 2, 1 마이너스 1 이꼴 하니까 1에서 1 빼니까 제로잖아. 그러면 2의 영성이 되겠죠. 자, 인미의 수에 대한 영성은 1이다 이 말. 그래서 1이 나왔다 여기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여기 보니까 7하고 6 있죠. 이거는 깊이가 현재 뭡니까? 2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식에 뭡니까? 적용을 하게 되면 왜 되겠습니까? 2의 i-1이니까 2의 2 마이너스 1 하니까 2의 1승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인면의 수에 대한 하나성은 2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드는 몇 개? 7하고 6 두 개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히프의 구현 방법이라고 나옵니다. 히프의 구현 방법.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야? 328페이지 맨 아래 한번 보세요. 328페이지야. 그거 보면 히프의 구현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거 보니까 히프는 뭐라고 되겠습니까? 완전 이진 트리이기 때문에 각각의 노드의 그림 9-7에서처럼 그림 9-7이 뭐다? 현재 우리 아래쪽에 여기 강의자로 여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히프 트리의 배열을 이용한 구현 그래가지고 우리 교재 페이지 329페이지 맨 위에 그림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부분이다. 따라서 요 그림 9-7에서처럼 차례대로 번호를 뭐다? 붙일 수 있다. 이 번호를 우리는 배열의 인덱스로 생각하면은, 아시겠습니까? 배열의 인덱스. 여기 있잖아요. 배열 있네. 1, 2, 4, 8, 9, 10, 5, 6, 3, 7 이래 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덱스 번호 7에 가니까 뭡니까? 안에 노드 값이 뭡니까? 2가 들어앉아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히프를 저장하는 표준적인 자료 구조는 배열이다. 그래서 프로그램 구현을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뭐다? 배열의 첫 번째 인덱스인 0은 사용되지 않는다. 야, 요 밑에 그림 보세요. 0 요거는 사용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특정 위치의 노드 번호는 새로운 노드가 추가되어도 변하지 않는다. 자, 특정 위치 4 있죠. 여기 노드 번호 있죠. 에?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뭐다? 노드가 추가되어도 변하지 않음을 유의하라. 그래서 예를 들어 루트 노드의 오른쪽 노드의 번호는 항상 3번이다. 자, 이 루트 노드 있죠. 9번 오른쪽 노드를 보면 항상 3번이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리를, 히프는 배열을 이용하여 구현하고 완전 이진 트리이므로 각 노드의 번호를 붙일 수 있고, 이 번호를 뭐다? 배열의 인덱스 번호라고 한다. 여기 9위에 보면 1, 7위에 있죠. 이게 뭡니까? 인덱스라고 한다. 인덱스를 밑에 보니까 뭡니까? 1차원 배열에 맨 앞에는 안 쓴다 그러시니까 제외하고 9, 7, 6, 5, 4, 3. 자, 배열 요소 값이 저장대가 있죠. 그 위에 보니까 0부터 마지막 10까지 이래 번호가 부여되어 있죠. 이런 걸 우리는 인덱스 번호라 그런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히프의 구현 방법이 계속 이어집니다. 요거는 그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하면은 페이지 329페이지 맨 윗부분에 가보세요. 329페이지 맨 윗부분 바로 아래 중간에 보면은 그림 9-8이 나옵니다. 그 그림
그림 9-8에 보니까 히프 트리에서의 자식 노드와 부모 노드의 관계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교재 그 중간에 보니까 배열을 이용하여 저장하면은 완전 이진 트리에서처럼 자식 노드와 부모 노드를 쉽게 알 수 있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드의 왼쪽이나 오른쪽 자식의 인덱스를 알고 싶으면 자 어떤 노드가 이랬는데 왼쪽이나 오른쪽에 인덱스 있죠. 3, 7, 6, 1 이런 식으로 이 인덱스를 알고 싶으면은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왼쪽 자식 있죠. 맨 아래쪽에 보니까 왼쪽 자식의 인덱스를 알아볼라 그러면은 알겠습니까? 알겠죠? 왼쪽 자식의 인덱스를 알아볼라 그러면은 이래 되겠습니다. 자, 요 지금 트리 구조 중에 노드 값이 3이 있는데 이게 인덱스 번호가 6입니다. 자, 이걸 계산하는 거는 뭡니까? 자, 어떻게 한다? 부모 인덱스에다가 곱하기 2를 하라면 그럼 이거의 부모 인덱스는 뭡니까? 3의 부모 인덱스는 6이니까 그거 보니까 인덱스 번호가 3이죠. 그래서 3 요거에다 곱하기 2를 하니까 뭐가 나온다? 6이 나온다. 그래서 요 자식의 인덱스 번호는 6이 되더라.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니까 오른쪽 자식 있죠. 오른쪽 자식의 인덱스는 어떻게 구한다? 오른쪽 자식의 인덱스는 자 오른쪽 자식의 인덱스는 자 오른쪽 이 그림에 보니까 맨 끝에 있는 거 2 있죠. 이놈의 인덱스는 이제 7이 되는데 어떻게 구한다? 이거는 부모의 인덱스 있죠. 부모 인덱스가 얼마입니까? 3이죠. 이거 곱하기 2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주라. 플러스 1을. 알겠습니까? 그래 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예?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방금 7이 나왔죠. 자, 요런 식으로 오른쪽 자식은 뭐다? 인덱스를 구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타이틀이 뭡니까? 히프의 뭡니까? 복잡도를 한번 분석해보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는 하면은 340페이지로 쫓아갑니다. 340페이지 쫓아가면은 맨 윗부분 한거 보세요. 우리 교재 페이지 340페이지 맨 윗부분에 그거 가니까 히프의 복잡도 분석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거 보니까 히프에 있어 가지고 삽입과 삭제 연산의 시간 복잡도를 분석해 보자면 그래서 삽입 연산에서 새로운 요소 히프 트리를 타고 올라가면서 부모 노드들과 교환을 하게 되는데 최악의 경우 자 삽입 연산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뭡니까? 루트 노드까지 올라가야 하므로 트리의 높이에 해당하는 뭐다? 비교 연산 및 뭐다? 이동 연산이 필요로 하더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히프가 완전 이진 트리임을 생각하면은 히프 높이는 우리 교재 보니까 뭡니까? 로그 제곱 n가 되고 따라서 삽입의 시간 복잡도는 뭐다? 어떻게 되십니까? 비고 로그 제곱 n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삽입 연산일 때 아래쪽은 뭡니까? 삭제 연산일 때다. 삭제도 마찬가지로 뭐다? 마지막 노드를 루트로 가져온 후에 자식 노드들과 비교해 가지고 교환하는 부분이 가장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데 이 역시 뭐다? 최악의 경우에는 뭐다? 가장 아래 레벨까지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역시 트리의 높이만큼 뭐다?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삭제의 시간 복잡도는 우리 교재 보니까 뭐다? 비고 로그 제곱 n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제곱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히프 정렬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건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340페이지 한번 보세요. 340페이지 가니까 중간에 9.5 거리가 히프 정렬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로 총 7개 항목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 7개 항목으로. 그래서 우리 강의 자료 보니까 맨 위부터 맨 아래쪽까지 뭡니까? 7개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뭐다? 우리 교재 340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알아차렸겠지만 뭐다? 최대 히프를 이용하면 정렬을 할 수가 있고 n개의 요소는 뭐다? 비고 n 로그 제곱 n 시간 안에 정렬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정렬하기를 히프를 이용하면 정렬이 가능하고, 먼저 정렬해야 할 n개의 요소들을 최대 히프에 삽입을 하고 한 번에 하나씩 요소를 히프에서 삭제하여 저장하면 된다. 삭제되는 요소들의 값이 증가되는 순서, 갈로의 최소 히프의 경우에는 하나의 요소를 히프에 삽입하거나 삭제할 때 시간이 비고 로그 n만큼 소요되고, 요소의 개수가 n개이므로 전체적으로 비고 n 로그 n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빠르다 이 말이죠. 빠르다. 여기서 빠르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좋은 편이다 이 말입니다. 요게 뭔데? 히프 정렬의 복잡도다. 우리 교재 페이지 342페이지 가보세요. 342페이지 342페이지 아래쪽에 가게 되면은 히프 정렬의 복잡도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거 잠시 보세요. 히프 트리의 전체 높이가 거의 로그 제곱 n이므로, 다른 말로 완전 이진 트리이므로, 따라서 하나의 요소를 히프에 삽입하거나 삭제할 때 히프를 재정비하는 시간이 로그 제곱 n만큼 소요되더라. 알겠습니까? 요걸 또 제곱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소요되고 요소의 개수가 n개이므로 전체적으로 뭔데? 이 부분 비구 n 로그 n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 보니까 비구 n 로그 제곱 n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게 변경하고요. 요런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이 시간 복잡도는 삽입 정렬과 같은 간단한 정렬 알고리즘이 비고 n 제곱이 걸리는 것에 비하면은 좋은 편이다. 즉 빠르다 이 말이죠. 또한 히프 정렬이 최대로 히프 정렬이 최대로 유용한 경우는 전체 자료를 정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값 몇 개만 필요할 때다. 이렇게 히프를 사용하는 정렬 알고리즘을 우리는 히프 정렬이라고 이렇게 하더라. 그렇게 7개 항목이 정렬이 되어 있고, 특히 요 항목 7개 중에 위에서 네 번째 있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바로 밑에 요 다섯째부터 여섯 번째. 요 두 개는 뭔데? 방금 교수님이 설명한 대로 우리 교재 페이지 342페이지 맨 아래쪽에 히프 정렬의 복잡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타이틀이 히프 정렬 계속 이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히프를 이용하면 정렬이 가능하다 되어 있죠. 자, 여기는 최대 히프 22의 값을 가지고 와가지고 맨 오른쪽에 갖다 놓고 정렬된 배열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은 340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게 되면은 34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9.5의 히프 정렬이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자, 이 부분에 해당돼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렬해야 할 데이터들이 다음과 같이 1차원 배열. 자, 우리가 보니까 1차원 배열입니다. 배열이 정렬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되어 있다고 하자 이 말. 그럼 저장 안 된 게 뭡니까?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위에처럼. 알겠죠? 자, 이 데이터들을 차례대로 최대 히프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히프를 생성해보자. 이래 되가 있는데, 그게 현재, 자, 간단한 예를 들은 게 우리 교재 340페이지 요 왼쪽 그림 요거고, 예? 우리 교재 341페이지 메뉴에 가니까 그거 보면 트리 구조가 어떻게 되겠어요? 메뉴에는 뭡니까? 부모 노드에 뭡니까? 그 자료는 교재 가보세요. 1차원 비율에 23, 56, 11, 9, 56, 99, 27, 34 이렇게 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은 차례대로 최대 히프에 추가하여 다음같이 히프를 생성해보자. 그런데 생성해보니까 메뉴의 루트 노드는 얼마? 99. 아래쪽에 자식 노드는 왼쪽에는 56, 그 다음 오른쪽 27. 그 다음 왼쪽에 56 부모를 갖는 자식 노드는 34, 56. 그 다음 34를 부모로 갖는 노드는 맨 아래쪽에 9. 그 다음 오른쪽 27을 부모로 갖는 자식 노드는 11과 23. 이렇게 생성되어 있죠. 그래서 요 놈을 한 번에 하나씩 요소를 히프에서 꺼내가지고 배열의 뒤쪽부터 저장하면 된다. 배열 요소들의 값이 증가되는 순서로 정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교재 그거 보니까 아래쪽에 보니까 맨 오른쪽이 99, 그 다음 왼쪽으로 오면서 56, 56, 34, 27, 23, 11, 9. 자, 요렇게 히프를 사용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정렬된 배열을 보여주고 있더라. 참고하세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히프 정렬 프로그램이라고 박스 안에
간단한 소스 코드가 이래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하면은 341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보세요. 그래 가니까 히프 정렬이 구형 그래가지고 프로그램 9.4 그래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프 정렬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부분에 해당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중요한 거는 뭡니까? 중요한 거는, 자, 메뉴의 주성문에 보니까 앞에 최대 히프 코드를 여기에 추가를 하고, 또 우선순위 큐인 히프를 이용하여 정렬한다. 그래서 힙 소득하고 엘리먼트 요소가, 자, A 변수는 배열 변수, 그 다음 N은 노드 개수가 되겠죠. 그 다음 인테저 I, 히프 타입, 아스트리스크 H겠죠. 그 다음 H 이꼴 크리에이트라고 되겠죠.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거는 응? 크리에이트 이거는 응? 응? 이거는 뭡니까? 응?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응? 히프 정렬을 생성하겠다 이 말이겠죠. 아시겠습니까? 요게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다.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initialize 그래가지고 H를 이제 선언을 했고, 그 다음 반복문에 해가지고 I0부터 뭡니까? I가 마지막 뭡니까? 로드 개수보다 작나? 조건식에 해가지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적으면 하나 증가하고, 그 다음 인석스 맥스 히프. 자, 최대 값을 기준으로 히프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H,AI 그래가지고 순서대로 서로 비교해 갖고 오겠죠. 그 다음 푸아이고 M-1, I는 0보다 크거나 같나? I는 하나씩 줄인다. 그러니까 AI 방에는 뭡니까? 딜리트 맥스하고 힙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거는 뭡니까? 삽입 연산할 때, 밑에는 삭제 연산할 때. 알겠죠? 그 다음에 프리 H라고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히프 정렬 소스 코드를 정리를 해 놨습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잠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페이지 우리 교재 342페이지 가보세요. 그거 가니까 소스 코드 맨 아랫부분 나오죠. 그거 보니까 샵 디파인 뭡니까? 사이즈 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드 개수를 8개 쓰겠다 이 말이죠. 그래놓고, 자, 인테저 메인 보이드, 그 다음 엘리먼트 리스트 사이즈. 자, 이 사이즈는 8개가 오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중괄호 안에 요소가 뭐냐? 23부터 34까지 2개, 4개, 6, 8개가 들어앉아 있네요. 그죠? 그 다음 힙 쇼트, 리스트에서 사이즈까지, 8개까지. 자, 처음에 I 값이 0이냐? 응? I에 0을 집어넣고 I가 사이즈보다 적나 묻고 적으면은 I 플러스로 증가하고 프린터 해가지고 출력문에 의해가지고 뭡니까? 리스트 I.key 값을 요 집어넣어가 화면에 출력해 주겠죠. 그 다음 줄 바꿔주고 리턴 값 제로. 자, 그래 띠만도 뭡니까? 교재처럼 실행 결과가 뭡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작위로 들어있던 이 값이 뭡니까? 힙 정렬해 가지고 뭡니까? 왼쪽부터 9, 11, 23, 27, 34, 56, 56, 99. 자, 요렇게 정렬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더라.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레이딕스 소트 그래가지고 뭡니까? 기수 정렬이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저 뒤에 아까 했던 본문 480페이지로 한번 쫓아가 보세요. 잠시 뒤에 480페이지. 그 쫓아가게 되면은 요 내용이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기수 정렬이라고 나오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때까지 정렬 방법들은 모두 레코드들을 비교하여 정렬한다. 따라서 비교가 불가능한 레코드들은 정렬할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현재 강의 자료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한 정렬 방법들, 즉 대부분 정렬 방법들이 있죠. 이런 방법들은 레코드를 뭐다? 비교함으로써 정렬을 수행했다. 그런데 레이딕스 소트, 기술 정렬은 뭐다? 이런 레코드를 비교하지 않고 정렬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재 돌아오니까 기술 정렬은 레코드를 비교하지 않고도 정렬하는 방법이고, 기술 정렬은, 즉 레이딕스 소트는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비교 연산도 실행하지 않고 데이터를 정렬할 수 있는 색다른 정렬 기법이다. 자, 정렬에 기초한 방법들은 절대
비고 n 로그 제곱 n이라는 이론적인 하한선을 깰 수 없는 데 반하여 기수정렬은 이 하한선을 깰 수 있는 유일한 기법이다. 그래서 우리 강의 자료에 보니까 기수정렬은 비교에 의한 정렬의 하한인, 즉 비고 n 로그 제곱 n인데 여기도 제곱 내야 되죠. 요것보다 좋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즉 하한선을 깰 수 있는 유일한 기법이다. 사실 기술정렬은 우리 교재에 보니까 OKN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 복잡도를, 자 정리는 기술정렬은 비고 DN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요거는 디지트 숫자를 의미합니다. 자, 의 시간 복잡도를 가진다. 대부분 D가 10보다 작다 이하에 돼야 되는데 우리 교재는 보니까 K 상수를 써가지고 사실 기술정렬은 비고 K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데 대부분 K가 4보다 적다 이하이다. 다만 문제는 뭐다? 기술정렬이 추가적인 메모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인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기술정렬이 다른 어떤 정렬 기법보다 빠르기 때문에 데이터를 정렬하는 상당히 인기 있는 정렬 기법 중에 하나다. 그런데 기술정렬이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다? 정렬할 수 있는 레코드의 타입이 한정된다는 점이다. 즉 기술정렬을 사용하려면 레코드 키들이 동일한 길이를 가지는 숫자나 문자열, 스트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레디스, 기수라는 것은 숫자의 자릿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숫자 42는 뭐다? 4와 2의 두 개의 자릿수를 가지고 이것이 기수가 된다. 그럼 4는 10의 자리가 되고 2는 뭡니까? 1의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기수정렬은 이러한 자릿수의 값에 따라 가지고 정렬하기 때문에 기수정렬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래서 기수정렬은 다단계 정렬이라고도 하고 단계의 수는 데이터의 자릿수의 개수와 일치를 한다. 그리고 기술정렬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현재 우리 강의 자료 요 슬라이드 설명을 했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잠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기술정렬은 한 자리 수로 기술정렬하는 방법 또 두 자리 수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 자리 수에 대한 예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나오느냐 페이지 요 내용은 480페이지 나옵니다. 그 맨 아래쪽에 한번 보세요. 교재 방금 전에 했는 거. 그리고 그거 보니까 예제가 하나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자, 기술정렬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래 돼가지고요. 기술정렬을 이용하여 다음 같은 정수를 정렬한다고 가정하자. 일단 한 자리로만 이루어진 수만을 먼저 고려해보자. 그래서 우리 교재처럼 여기 예제에 보니까 슬라이더 한 자리 수 값이 얼마? 8, 2, 7, 3, 5의 뭡니까? 기술 정렬이라고, 자, 요소값을 이래 갈로로 묶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을 어떻게 서로 비교를 하지 않고 정렬할 수 있을까? 이래 물어옵니다. 그래서 십진수에서는 각 자릿수가 뭡니까? 0에서 9까지의 값만 가지는 것에 착안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10개의 버킷을 만들어서 입력 데이터를 각 자릿수의 값에 따라 상자에 넣는다. 그래서 각 왼쪽 상자부터 순차적으로 버킷 안에 들어있는 숫자를 순차적으로 읽는다. 그러면은 정렬된 숫자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아래쪽에 보니까 2, 3, 5, 7, 8의 뭡니까? 요소 값이 있죠.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가 이 강의자로 여기 중간에 그림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 교재 페이지 481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그림 12-27 있죠. 그거 보니까 기술 정렬의 원리 한 자릿수의 숫자 정렬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강의자료 맨 위에 두 번째 보니까 단순히 자릿수에 따라 버켓에 넣었다가 꺼내면 정렬되더라. 이게 기술 정렬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떤 식으로 집어넣는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재 481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다? 여기서는 비교 연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점이다. 각 자릿수의 값에 따라 버킷에 넣고 빼는 동작을 되풀이했을 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정렬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현재 이 그림 보니까 그림 12-27 여기 보니까 뭡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한 자릿수의 숫자 정렬이라 그러는데 현재 인덱스 번호가 0부터 마지막 9까지 총 몇 개 버킷이 있습니까? 이렇게 10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른쪽 그 나열된 값이 8, 2, 7, 3, 5 한 자리 수다 이면. 그러면 각각의 왼쪽부터 왼쪽 이걸 뭐라 그런다? 예? MSB라 그래요. 그러니까 most significant digit라 그럽니다. 약간 뒤에 가면 나옵니다. 오른쪽 이 부분을 보면 우리는 LSD라 그럽니다. least significant digit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맨 왼쪽 이거는 최상위 비트, 다른 말로 최상위 디지트 숫자라는 뜻이고, 맨 오른쪽 이거는 최하위 비트, 다른 말로 최하위 디지트니까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요소값 있죠. 8을 뭐다? 이 버킷 번호 순서대로 집어넣어요. 첫 번째 뭡니까? 8이니까 8번째 버킷에 집어넣어. 그 다음 2니까 2번째, 7이니까 7번째, 3이니까 뭡니까? 3번째 순차적으로, 5니까 뭡니까? 중간 자기 인덱스 번호에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이제 나중에 출력할 때는 위에서 버킷 번호 순서대로,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첫 번째 가장 작은 게 2니까 2를 맨 앞에, 그 다음 3은 2번째, 5는 3번째, 7은 뭐다? 4번째, 8은 뭐다? 마지막에 끄집어낸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정렬되가 나온다. 이런 걸 우리는 기술 정렬이라고 합니다. 한 자릿수를 활용을 했다. 이 말.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현재 강의자료 기술 정렬 이어서 나오는데, 중간에 여기 보니까 그림이 보니까 두 개가 나와 있죠.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이 내용은 페이지 482페이지 가보세요. 482페이지. 그 가게 되니까 저 위에 보니까 그림 12-28이 나옵니다. 그거 보니 기술 정렬의 원리 그래가지고 콜론하고 두 자릿수의 숫자 정렬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두 자릿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술 정렬 어떻게 하노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나오느냐 하면은, 예? 481페이지 중간쯤 보세요. 481페이지 저 위에 그림 12-27 기술 정렬의 원리 바로 밑에 보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 자리로 이루어진 수는 어떻게 정렬하여야 하는가.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음 같은 정수를 들 수 있다 그러죠. 그 정수가 우리 현재 이 그림에 나오는 뭐 이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만약 두 자리 수이면은 두 자리 값 28, 93, 39, 81, 62, 72, 38, 26 이렇게 있죠. 자, 이럴 경우에 뭐다? 0에서 99번까지 번호가 매겨지면 몇 개의 버킷? 100개가 나옵니다. 즉 100개의 버킷을 사용해 가지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렬을 할 수가 있다면,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있더라. 즉 1의 자릿수와 10의 자릿수를 따로따로 사용하여 정렬을 하면 뭐다? 10개의 버킷만 사용해서 두 자리 정수도 정렬할 수가 있다. 어디에서? 기술 정렬에서. 그러면 어떤 자릿수를 먼저 사용하여야 할까? 정답은 뭐다? 여기 정리가 되어 있어요. 강의 슬라이드 보니까 낮은 자릿수로 먼저 분류한 다음에 순서대로 읽어서 다시 높은 자릿수로 분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28부터 마지막 26까지 있잖아요. 이걸 먼저 10의 자릿수를 먼저 사용하고 1의 자릿수를 나중에 사용하게 되면은 28, 26 이래가 93까지, 그 다음에 61부터 81, 72 우리 교재 맨 밑에 보세요. 39가 되어 잘못된 결과가 된다. 그러나 1의 자릿수를 먼저 사용하면은 같은 버킷을 사용하더라도 81, 62, 72, 93, 26, 28, 38, 39 이놈이 26, 28, 38, 39, 62, 72, 81, 93이 되어가지고 정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니까 그림 12-28 있죠. 그걸 참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그림은 482페이지 메뉴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봅시다. 우리 강의자로. 자, 오른쪽에 최초에 28부터 26까지 이래 두 자리 숫자가, 배열로 이래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두 자리 숫자를 정렬하는 방법을, 원리를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데? 자, 맨 앞에 값이 있죠. 최상위 값. 28 중에 1의 값이 있죠. 28인데 8이다 임마. 그럼 요 놈을 어디에 집어넣는다? 이 버킷 번호 0부터 마지막 9까지 있잖아요. 그 중에 8번째 집어넣으라 임마. 그래서 28이 요 들어간다 임마. 두 번째는 93이니까 요거는 세 번째 자리에 요래 집어넣으라 임마. 39는 뭡니까? 1의 자리가 9니까 이거는 9번째 집어넣으라 이 말이죠.
그 다음 82는 1의 자리로 가라. 그 다음 62는 뭐다? 2의 자리로. 그 다음 72는 뭡니까? 또 2의 자리로. 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넣는다. 62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38은 뭡니까? 8번째요. 두 번째 들어간다. 그 다음 26은 뭡니까? 6번째 자리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리고 버킷 순서, 작은 수부터 뭡니까? 큰 순서로 내려가면서 그대로 적으면 돼요. 가장 먼저 뭐다? 81을 앞에. 그 다음 두 번째 버킷은 62와 72가 있는데, 그대로 62 앞에 적고 72는 뭐다? 두 번째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93. 그 다음에 여섯 번째 26. 그 다음에 뭡니까? 여덟 번째 두 개 있는데 앞에 있는 28 먼저 끄집어내고, 두 번째 38. 그 다음 마지막 아홉 번째 버킷 39를 뭘까? 여기에 끄집어낸다. 그러면 좌에서 우측으로 가면서 뭡니까? 기수 정렬이 완료되더라. 그럼 요거는 이제 첫 번째 한 자리로 정렬이 완료됐다. 그러면 요래 놓인 걸 다시 또 버킷을 요렇게 10개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는 10의 자리로 분류하겠다. 그럼 첫 번째가 81이잖아요. 그럼 1, 10의 자리 8이다. 그러니까 요 놈은 어디에? 여덟 번째 버킷 번호에 집어넣어라. 요 들어가 있죠. 그 다음 62는 뭡니까? 6이다. 여기에. 72는 뭡니까? 7이니까 일곱 번째. 93은 아홉 번째니까 맨 밑에. 그 다음 26은 두 번째니까 여기에. 그 다음에 23입니까? 자, 28입니까? 이거는 또 두 번째 자리, 두 번째. 그 다음 38은 세 번째. 그 다음 39는 또 세 번째 버킷 번호에 두 번째 이렇게 집어넣는다. 그 다음 왼쪽에 와서 뭡니까? 버킷 번호, 자, 작은 거, 제로부터 마지막 9까지 10개 버킷 중에 위에서 내려오면서 뭡니까? 버킷 순차대로 순서번호 가장 지금 보관되어 있는 원소값 중에 적은 게 2잖아요. 2도 두 개 들어앉아있는데 앞에서부터 먼저 끄집어낸다. 26, 28. 그 다음에 38, 39.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62. 그 다음에 72. 그 다음에 81. 그 다음에 93. 그러니까 맨 왼쪽이 뭡니까? 두 자리 숫자지만은 완벽하게 기수 정렬에서 정렬이 완료되더라. 참 재밌는 정렬 기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메뉴에 정리되어 있는 이 두 줄 센텐스 있죠. 한 번 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이해했으리라 믿고 다음 슬라이드로 잠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기수 정렬 알고리즘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483페이지 메뉴에 가보세요. 483페이지 가니까 메뉴에 보니까 기수 정렬 알고리즘 거래가, 자, 조금 전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요게 이제 용어가 나오네요. 요게 중간에 보니까 포딕하고 LSD 이치라고, LSD는 뭐다? Least Significant Digit. 즉, 최하위 비트, 다른 말로 최하위 숫자. 즉, 가장 낮은 자릿수이고, 오른쪽에 2 다음에 MSD 이치라고 나오죠. 2. 요 MSD는 Most Significant Digit. 즉, 최상위 비트, 다른 말로 가장 높은 자릿수, 숫자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의사 코드로 기수 정렬 알고리즘을 작성했는 게 바로 현재 우리 강의 자료에 나오는 박스 안에 있는 이 내용이 되겠다.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재 그걸 보니까 각각의 버킷에서 먼저 들어간 숫자들은 먼저 나와야 된다. 그게 뭔데? Q의 구조다. Q의 구조는 F1, F5 구조로 같습니다. First in, first out. 어떤 자료가 가장 먼저 들어간 자료가 출력될 때는 가장 먼저 나오는 구조다. 이게 F1, F5 구조라 그래요. Q에서. 따라서 각각의 버킷은 Q로 구현되어야 하고, Q로 구현되어야 리스트 상에 있는 요소들의 상대적인 순서가 유지되고, 버킷에 숫자를 집어넣는 연산은 Q의 삽입 연산이 되고, 버킷에서 숫자를 읽는 연산, 즉 출력, 끄집어낸다. 이런 걸 우리는 삭제 연산으로 대체하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킷의 개수는 키의 표현 방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 만약 키를 이진법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정렬한다면 뭐다? 버킷은 2개만 있으면 된다. 또한 키가 알파벳 문자로 되어 있다면 알파벳이 A부터 마지막 G까지 Z 26개의 버킷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기수 정렬은 숫자로 이루어진 키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10개의 버킷을 가지고 분류할 수 있지만, 만약 숫자의 이진 표현을 이용해서도 기수 정렬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32비트의 정수의 경우 8비트씩 나누어 8비트씩 나누면 몇 개?
4개로 나눠지겠죠. 기수정렬의 개념을 적용시킬 수가 있다. 이럴 경우에 뭐다? 필요한 상자의 수는 2, 5, 6이 된다. 즉 2의 n승으로 표현하면은 2의 8승계가 되겠죠. 그죠? 대신에 필요한 패스의 수는 뭡니까? 작업 과정은 4개로 10진수 표현보다 줄어들더라. 이게 기수정렬의 뭡니까? 장점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설명을 D번째 자료수에 0번부터 9번 버켓에 넣는다. 그 다음 버켓에서 숫자들을 순차적으로 읽어서 하나의 리스트로 합친다. 이게 기수정렬이다. 그래서 레이딕스 소트라고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다음 슬라이드는 기수정렬 알고리즘 그래가지고 방금 앞에서 교수님 설명해 놓은 걸 그대로 정리해 놨습니다. 자, 버켓은 Q 구조로 구현하고 버켓의 개수는 키의 표현 방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만약 이진법을 사용한다면 버켓은 2개가 필요하고 알파벳 문자 26자죠. 이걸 사용한다면 버켓은 26개가 필요하고 10진법을 사용한다면 버켓은 몇 개? 10개만 있으면 된다. 0에서 9까지. 그래서 이그점플 예를 들어 32비트의 정수의 경우에는 8비트씩 나누면은 버켓은 256개로 늘어난다. 이게 2의 n승이다. 2의 8승이니까 2를 8번 곱해보면 2, 5, 6이 나옵니다. 대신 필요한 패스의 수는 몇 개? 4개로 줄어들더라. 이게 기술정렬이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기술정렬 프로그램이라 그러면서 6장의 Q 소스를 여기에 가지고 온다라고 주석으로 달리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나오느냐 하면은 485페이지 가보세요. 485페이지 485페이지 가게 되면은 소스 코드가 앞에 484 그 다음 앞에 483 있죠. 483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니까 프로그램 12.10 그래가 기술정렬 프로그램 있죠. 그죠? 자, 이건 이제 기술정렬을 구현한 걸 소스 코드인데 소스 코드가 되게 깁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우리 강의 자료에 첫 번째 나온 이거는 485페이지 맨 끝에 부분에 한번 보세요. 그 맨 끝에 부분에 저 위에 중간쯤 보니까 샵 디파인 사이즈 10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 거기서 맨 위로 올라가 보세요. 가니까 뭡니까? 전처리기 지시자가 샵 디파인 버켓 10, 그 다음 샵 디파인 디지트 4라고 나옵니다. 자,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이드 레이딕스 소트. 자, 1차원별 리스트 변수를 썼는데 인테자형으로 쓰겠다. 그 다음에 요소값 n으로 정의를 해놨죠. 인테자. 그 다음에 인테자형으로 ibd 팩트는 1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고, 자, q타입 q라고 되어 있죠. q 구조를 버켓을 이용하겠다. 그래서 포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앞에 요거는 뭔데? Q를 초기화시키는 과정이고, 중간에 안쪽 포문은 뭡니까? 데이터들을 자료수에 따라 Q에 입력하는 과정이고, 요 포문은 뭐다? 버킷에서 역으로 이거는 이제 삽입 연산이고, 이거는 삭제 연산이 되겠죠. 리스트로 합치는 과정이다. 그 다음 맨 아래쪽에 보니까, 그 다음 자릿수로 간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에 해가지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구성이 되더라. 요 프로그램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어서 자, 알고리즘이 샵 디파인 사이즈 10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 교재 465페이지 그 소스 코드 오른쪽 그 소스 코드 있죠. 교재 보니까 맨 밑에 그쪽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래서 맨 밑에서 맨 밑에 중괄로 우측 닫아놨잖아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7, 8, 9, 10, 11, 12, 13, 14, 15째 줄, 거기서부터네요. 거기에 보니까 여기 강의자로 샵 디파인 사이즈 10을 줬고, 인테자 메인 보이드, 그 다음에 인테자 리스트 사이즈. 요 사이즈는 뭡니까? 10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srand 타임 널. 자, 시간 타임을 갖고 난수를 생성하겠다. 그리고 출력하겠죠. 그 다음에 레디스 소트 그래가지고 기술 정리를 호출을 하고, 그 다음 포문에 해가지고 뭡니까? 사이즈까지 뭡니까? 계속 비교해가면서 뭡니까? 정렬을 하겠죠. 그럼 정렬 했는 걸 이제 화면에 보여줘야 되니까 프린트 F문을 써가지고 %d, 리스트 i 되겠죠. 그럼 인덱스 번호 순서대로 1로 뭡니까? 이동이 되어가지고 화면에 출력되겠죠. 자, 리턴 값은 제로를 줬습니다. 자, 그 코드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기술 정렬 복잡도 분석해 놓은 내용을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486페이지 거기 말고 485페이지 있죠. 거기서부터 486페이지 맨 윗부분 내용,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정렬 복잡도를 분석해 보니까, 교재 보니까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만약 입력 리스트가 N 개의 정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알고리즘의 뭡니까? 내부 루프는 N번 반복될 것이다. 만약 각 정수가 D개의 자릿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외부 루프는 D번 반복된다. 외부 루프는 D번 반복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N개의 레코드가 있고 D개의 자릿수로 이루어진 키를 기수 정렬을 할 경우에 메인 루프는, 이게 외부 루프, 자릿수는 D번 반복한다. 그리고 교재 보니까 따라서 기수 정렬은 OD 곱하기 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진다. 즉 비고 DN이다. 시간 복잡도가 D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기수 정렬은 시간 복잡도가 D에 비례한다는 거 때문에 기수 정렬의 뭐다? 수행 시간은 정수의 크기와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게 우리 강의자로 보니까 비고 DN이라고 되어 있죠. 이 곱한다면 시간 복잡도는 키의 자릿수 D는 뭐다? 10 이하의 작은 수이므로 빠른 정렬을 할 수가 있고, 실수나 한글 한자로 이어지는 키는 정렬을 못한다. 이 말. 알겠습니까? 뭐가? 기수 정렬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재에 다시 돌아와서, 그러나 일반적으로 컴퓨터 안에서 정수의 크기를 제한을 하기 때문에 32비트 컴퓨터의 경우에는 대개 10개 정도의 자릿수만을 가지게 되더라. 따라서 일반적으로 D는 N에 비하여 아주 작은 수가 되므로 기수 정렬은 비고 N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고, 따라서 기수 정렬은 다른 정렬 방법에 비하여 비교적 빠른 수행 시간 안에 정렬을 마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점은 기수 정렬은 정렬에 사용되는 키값이 숫자로 표현되어야만이 적용이 가능하다. 만약 예를 들어 실수나 한글 한자 등으로 이루어진 키값을 기수 정렬하고자 할 경우에 매우 많은 버킷이 필요하기 되므로 뭐한다? 기수 정렬의 적용이 불가능하더라. 그래서 여기 보니 정렬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른 정렬 방법들은 모든 종류의 키 형태에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라. 이렇게 마무리 지어 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타이틀이 정렬 알고리즘을 비교하겠다. 그래서 도표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86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게 되면 12장 10절에 그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여태까지 배운 여러가지 정렬 방법의 이론적 성능을 비교를 해보면은 표 12-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래 우리 강의자로 지금요 표가 하나 나와 있죠. 여기 우리 교재 표 12-1이 요약된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최적 정렬 방법은 여기 보니까 최선, 그 다음에 평균, 그 다음 최악 이래 돼가 있죠. 자, 방법은 정렬해야 할 레코드 수와 크기, 타입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태까지 배운 정렬 방법들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여 적합한 정렬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래 돼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알고리즘 종류가 뭡니까? 에? 인설트 삽입 정렬부터 마지막 레지스 소트 있죠. 기술 정렬까지 몇 개? 둘, 넷, 여섯, 8개가 있는데 최선의 경우에는 뭡니까? 삽입 정렬은 비교 N이고 쉘 정렬 역시 비교 N입니다. 요 두 개만 똑같다. 그 다음에 선택 정렬과 버블 정렬은 뭡니까? 최선의 경우에는 비교 N우제곱, 비교 N우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퀵 정렬과 힙 정렬, 합병 정렬 있죠. 이거는 최선의 경우에는 똑같다. 마지막으로 기수 정렬은 뭡니까? 아까 D에 비례한다 그랬죠. 비고 D에. 요게 좀 특별해. 자, 최선의 경우에는 자, 요렇게 복잡도가 주어진다.
그 다음 평균일 경우에 최악의 경우 이렇게 구분됩니다. 최악의 경우도 보니까 삽입과 선택 버블 정렬은 뭡니까? 다 이렇게 동일합니다. 그죠? 요거. 그 다음 퀵 정렬도 동일하죠. 그 다음 동일한 게 힙 정렬과 합벽 정렬 있죠. 요게 똑같습니다. 그 다음 역시 기술 정렬은 다르죠. ODN, 비고 DN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셀 정렬. 요게 최악의 경우 좀 특이하죠. 비고 N 1.5가 요래 딱 나타납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에? 맨 아래쪽에 기술 정렬로 아까 요 비고 DN 칸 거 요거 D 있죠. 요거는 뭐다? 시간 복잡도가 D에 비례한다 그랬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86페이지 맨 아래쪽에 해당되는 표에 해당되더라.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잠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정렬 알고리즘의 실험 예외 거래가 갈로 정수 몇 개? 6만 개를 사용했다. 그리고 알고리즘 종류를 나열해 놔놓고 런타임 실행 시간을 측정해 보니까 단위는 뭡니까? 세컨드 초타임. 자, 6만 개 삽입 정렬로 해 보니까 얼마 걸린다? 약 7초 걸린다. 선택 정렬은 뭡니까? 10초. 버블 정렬은 22초. 셀 정렬은 0.056초. 힙은 0.034. 합병 정렬은 0.026. 퀵 정렬은 0.014가 된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이어서 뭡니까? 가장 빠른 거는 뭐 이게 되겠네. 그죠? 자, 여기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487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표 12-2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정렬 알고리즘별 실험 결과, 자, 결과표를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해당되는 게 현재 우리 강의 자료, 현재 보고 있죠? 29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특기교수 이제 교수님이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 앞 슬라이드 넘어갔습니다. 요 정렬 알고리즘 비교 있죠.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오늘 요 강의 자료를 올리면서 또 한 가지 공지 사항란에 과제물을 교수님이 올립니다. 그 과제물 문제가 총 5문제가 나갔는데 그 중에 뭡니까? 이 정렬 알고리즘을 종합 비교하라는 문제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잘 참조를 해서 과제물을 완벽하게 작성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잘 모르겠으면은 각 정렬 알고리즘 우리 교재에 다 나와 있죠. 이덕지 설명도 들었을 거고, 그거 가서 장단점까지 한 번 더 정독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물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뭐 그래 봐도 모르겠지만 다른 또 참고 문헌 교재를 또 여러분들 보고 완벽하게 만들어내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자,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 그 다음 한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뭡니까? QA가 나오죠. 뭐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뭡니까? 아주 기분 좋다고 뭡니까? 오른손으로 뭐 쓰고 있는데 왼손은 버쩍 들은 꼬마의 모습이 나오죠. 물론 여러분들은 꼬마가 아니죠. 성인입니다. 성인. 그래서 자, 한 번 더 이제 강의가 다 끝날 때가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칠까 생각 듭니다. 자, 요 강의가 이제 끝나면은 교수님이 바로 정리를 해서 강의 자료를 올릴 겁니다. 올리고 그 다음에 뭐다? 과제물 세부 사항을 작성을 해가지고 첨부 파일로 다 올릴 겁니다. 그럼 그 첨부 파일 다운받아가 그 안에 내용 2장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과제물 표지가 하나 교수님이 간단하게 샘플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제출할 때 전부 통일하라고. 그럼 그거 다운받아가 그 안에 여러분들 인적 사항만 여러분 자신껏 수정해서 프린트 해가지고 과제물 맨 앞 표지로 제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표지는 일체 사용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은 뭡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과제물 제출 방법이라든지 유의사항, 과제물 문제를 다 A4 용지 한 장에 상세하게 서술해가 첨부해 놨습니다. 그걸 인쇄해 가지고
그 제출 마감일까지 잘 작성해서 완벽하게 시간 음수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 날짜 시간 다 기록해 놨는데 제출 장소는 그 여러분들이 과제물 내용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교수님이 따로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 따로 장소는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날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다 오셔가지고 과제물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자, 고래 참고하시고요. 자, 이상으로 제4주차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시간 강의 청취하느라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년에 우리나라는 큰 명절이 2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추석 5와 한가위라 그럽니다. 추석 한가위가 다가오는데 추석 한가위 명절 잘 보내시고 고향 가서 부모님 오랜만에 찾아뵙고 기경을 할 때 특히 안전에 유의해서 여러분들 학교로 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오늘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